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위원장 김희연입니다. 오늘 함께하신 전용기 국민소통위원장이십니다. 4월 21일 월요일 주말간 민주파출소 제보 및 주요 대응 현황에 대해서 브리핑하겠습니다. 4월 18일에서 20일 사이 3,074명이 방문했고 1,342건의 제보가 접수됐습니다. 매체별로는 SNS가 30.85% 위주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고 그 뒤로 네이버 22.88%, 유튜브 14.61%, 커뮤니티 6.93%, 틱톡 4.10% 순으로 제보되었습니다. 제보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민주당 경선 후보에 대한 암살 모의 정황이 다수 제보되었습니다. 지난 주말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민주당 경선 후보 중 한 명을 특정하여 암살단 모집합니다. 총, 활, 그리고 석궁도 준비됐다. 관심 있는 분은 어디로 연락 바랍니다 등의 내용을 담은 게시물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게시글은 게시자의 개인정보와 실제 연락처, 범행에 사용할 도구 등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어 실제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 심각한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는 윤석열에 대한 비판 댓글에 대해 미 CIA 신고를 조장하는 글이 유포되고 있습니다. 네이버 카페 라이트 테라스에서 좌파 댓글들 CIA에 신고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글이 공유되었으며 이 글은 윤 대통령과 극우 인사에 대한 비판 댓글 URL로 복사한 뒤 예시 문구를 이용해 CIA 공식 홈페이지에 신고하는 방식으로 구체적인 절차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예시 문구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조롱했다, 중국 공산당의 속국을 만들려고 한다는 등 허위 사실을 포함하고 있어 정작 공유된 비판 댓글들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나 중국 공산당 관련 내용이 전혀 없다는 점입니다. 허위 사실을 기반으로 한 선동입니다. 국민소통위원회 주요 대응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이 국민 사이렌 출범에 대한 입장을 국민의힘의 국민 사이렌 출범에 대한 입장을 밝히겠습니다. 국민의힘이 뒤늦게 국민 사이렌의 공식 출범을 발표했습니다. 국민 사이렌은 민주파출소로부터 고소 고발을 당한 언론인과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법률 지원 제공을 하며 표현의 자유를 수호하겠다는 기상천외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파출소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가짜뉴스에 대해 사실에 기반한 합리적 대응을 해오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국민 사이렌은 민주파출소의 정당한 활동을 입틀막으로 규정하고 진실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더불어민주당의 정당 활동을 방해하는 정치적 목적 외에 어떠한 건설적 취지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앞으로 국민 사이렌이 저지를 수 있는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정당한 정치 행위 방해, 선거법 위반 등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국민의힘 진짜뉴스 발굴단의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대해 아직도 수사를 제대로 하고 있는 경찰에 대해서 강력히 대응해 줄 것을 촉구드립니다. 국민의힘 진짜뉴스 발굴단은 지난 1월 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중국 기자들이 대부분인 비공개 기자회견을 열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는 1월 8일자 스카이데일리 단독 이재명 대규모 전쟁으로 인간 개체수 줄여라는 보도를 검증 없이 인용해 배포한 것입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이상희 국민의힘 미디어특위위원장 진짜뉴스 발굴단 위원장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1월 10일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으며 현재 사건은 영등포 경찰서로 이첩되어 2월 3일 고발인 조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왜 이런 일이 이렇게 더디되는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경찰은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드립니다. 스카이데일리 유튜브 채널의 왜곡 영상에 대한 방심이 신고 등 언론 대응 보고 드립니다. 언론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도 언론중재위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법적 규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스카이데일리가 운영 중인 유튜브 채널 스카이데일리 TV를 모니터링한 결과 5.18 유공자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혜택을 받고 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2건의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3월 9일자 정재학의 전라도에서 국민혁명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 와 3월 7일자 단독 진짜 내라는 5.18 김대중 세력이 주동으로 모두 역사 왜곡과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의 우려가 있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신청을 접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서 언론중재위와 관련 기관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언론중재위원회 심리와 관련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더 퍼블릭의 3월 28일자 보도, 산불 이재민 불 좀 끌어 가자 외치자 시 욕설 논란 휩싸인 이재명에 대한 심리는 피신청인인 더 퍼블릭 측의 불출석으로 인해 기일이 속행되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네, KBS 사사건건 패널의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대한 방심위 신고 등 방송 대응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월 11일 KBS 사사건건 프로그램에 출연한 한 패널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 슬로건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지금까지는 가짜 대한민국이고 앞으로는 이재명이 열어가는 대한민국이 진짜 대한민국이라는 취지로 얘기를 해서 예전 대한민국과 지금 대한민국을 갈라치기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라며 마치 이재명 예비후보가 대한민국을 갈라치기 하고 국가가 모든 것을 다 틀어지고 가겠다고 발언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하였습니다. 이는 방송의 진실을 왜곡하지 아니어야 한다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 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즉각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고 접수하였습니다. 지난 4월 10일 동일 프로그램에서 패널로 출연하던 서정욱 변호사가 유사한 상황으로 프로그램에서 하차하였음에도 다른 출연자가 공정성을 훼손하는 사례가 반복되었습니다. 개선되지 않는 KBS의 행태에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이에 국민소통위원회는 KBS에 적극 항의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이어가겠습니다. TV 자유일보 채널 등의 유튜브 대응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TV 자유일보 채널의 두 영상은 여러 심각한 커뮤니티 규정 위반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선 전에 훅 간다와 같은 폭력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고 진행 중인 재판 결과를 근거 없이 단정하며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을 북한의 계획적 공작이라는 허위 주장으로 왜곡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노총이 북한 지령을 받았다는 검증되지 않은 음모론을 유포하고 천만 조직을 통한 무혈혁명을 선동하며 특정 정치인의 당선 가능성을 사회적 혼란과 연결시켜 민주적 절차에 대한 불신을 조장합니다. 이는 잘못된 정보 관련 정책, 선거 관련 정보 정책, 권리 침해 및 사이버 폭력 정책, 폭력적 콘텐츠 정책, 명예훼손 정책, 그리고 중어성 콘텐츠 정책을 위반하는 내용입니다. 민주당 경선 후보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차량에 대해 선관위에 신고 접수하였습니다. 국민소통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 이름을 적시하여 명예훼손적 내용을 선전하는 차량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해당 차량은 헌일마을 개발 비리, 토건 적폐 세력, 공직사회 부정부패, 1조 원대 게이트, 약자 재산 탈취라는 내용과 함께 이재명은 응답하라라고 게시함으로써 불출동 다수인이 이재명 후보와 헌인마을 개발 비리 사건 사이에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게끔 암시하였고 그로 인해 민주당 경선 후보와 민주당의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 이는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며 공직선거법 90조 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 접수하였습니다. 곧바로 국민의힘 거짓말 시리즈 92번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월 21일 자당의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우리 당 박정훈 의원이 문재인 정권의 통계 조작 범죄를 지적하며 이 후보의 거짓말 행각을 비판하자 민주당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일방적으로 마이크를 꺼버렸다며 이재명을 비판하면 국회의원 마이크까지 꺼버리는 의회 독재 세상이 열렸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권성동 원내대표의 주장은 사실관계를 왜곡한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게다가 해당 사건과 무관한 민주당 후보의 이름까지 거론하며 진실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민주당 과방위 간사와 민주당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하고 모욕을 가하는 등 논란을 일으킨 박정훈 의원에 대해 국회법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조치한 것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권성동 원내대표는 최민희 위원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권성동 원내대표 본인은 과거 자신과 국민의힘을 비판하는 기사를 썼다는 이유로 특정 언론사 소속 여성 기자의 손목을 강제로 잡고 수십 미터 끌고 가는 등 폭력을 행사한 바 있으며 이로 인해 상해, 명예훼손, 체포치상 혐의로 수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진정한 의회 독재는 바로 이런 행위일 것입니다. 국민의힘 대선 지도자 거짓말 시리즈 14번째입니다. 국민의힘 경선 토론회가 주말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정책에 대한 건설적인 논의는 실종된 채 민주당과 민주당 후보에 대한 거짓이 난무하는 저급한 공세만 이어졌습니다. 상대 정당과
후보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와 품격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특히 양양자 경선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공약은 빈깡통 찢어버리는 게 맞다며 이재명 후보의 공약이 적힌 종이를 직접 찢는 행위도 하기도 했습니다. 반도체 산업 세공제도 반대한 민주당이라는 거짓 주장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반면 우리 당 이재명 경선 후보는 투자업계, IT업계 등 각종 산업단체의 의견을 청취하며 지역 자율 R&D 추진, 상법 개정 재추진을 통한 주식시장 활성화, 장애인 돌봄 국가 책임제 등 국가정책 전반을 아우르는 실질적 공약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후보 또한 사회, 정치, 외교, 안보 등 전 분야를 아우르는 2차 정책을 발표했고 김동연 후보 역시 포용적 성장과 사회적 약자 지원에 대한 공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상대 정당을 상대로 저급한 비난에만 집중하는 후보들과는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끝으로 민주당이 반도체 세액 공제를 반대했다는 주장은 명백한 거짓입니다. 지난 2월 28일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강화된 K-치스법이 통과되었으며 이는 반도체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 비율을 현행 대비 5%포인트 상향한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기자회견 중의 내용을 바로잡겠습니다. 조금 전에 국민의힘 거짓말 시리즈 92번째를 말씀드리면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상해 명예훼손 체포치상 혐의로 수사를 받은 바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해당 부분은 바로 잡겠습니다. 관련된 내용으로 고발 조치 당했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바로 잡겠습니다. 그 부분은 수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